백두대간 인문기행 낙동정맥의 김유신 2편입니다. 말조차 흥겨워 그 길을 떠올렸을 뿐인데 노복은 무슨 죄라고 채집만 때려댔는고 남은 것은 오직 한 곡조의 어여쁜 노래뿐. 달 속에서 함께 자리라는 가사는 망고에 전하네. 고려 정성 이공성의 글이었습니다. 신라는 낙동정맥의 나라였고 신라엔 김유신이 있었습니다. 신라는 해양의 남방문화와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온 북방문화가 접한 군생한 나라였습니다. 땅토정에게 나당 연맥을 먼저 제안한 김춘추는 당시 풍정등화 신세였습니다. 화려했던 신라 진흥왕 시대는 가고 나라 안팎으로 여자가 왕이라고 주변국가 백제 고구려 바다 건너 외 멀리 당나라까지 완전 동대북 신세였습니다. 신라 성녀 안웅이 편찬한 동도 성립기에는 여자가 왕이 되니 돈은 있으나 위험이 없어 구한이 침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 등 비단과 염종 등 진골세력은 여자가 왕이란 이유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선덕여왕의 지지 세력인 김춘추에게 더욱 충격적인 사건은 사위인 김품석이 대하성 도독으로 잘못으로 백제에게 요충지 대하성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사면초가 풍등전하가 된 김춘추는 자신과 낙동정맥의 나라를 살리기 위해 백두대간을 타고 고구려 영계소문을 찾아갔지만 백제의 방해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고구려 관리 선도회에게 청포 300포를 뇌물로 주고 그 유명한 수군가 내용대로 토끼 용궁에서 빠져나오는 듯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시대의 전락가 김춘추는 당태종을 찾아가 나당연맹을 맺는 데 성공합니다. 사면초가에 빠진 김춘추의 체면을 세워준 사람은 김유신이었습니다. 빼앗긴 난공불락의 대하성을 되찾기 위해 김유신은 백제 장군 의직에게 허위 전술을 폈고 이에 말렸던 백제 의직은 대하성 밖으로 나와 전멸하고 맙니다. 이 대하성 탈환 과정에서 사로잡은 장수 8명을 죽은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과 딸 고타소의 유골과 맞바꾼 것은 신라군의 사기를 높이고 김춘추와의 우정을 돈독해 할 뿐만 아니라 일약 신라 귀족과 백성에게 김유신의 명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유신은 전락가였습니다. 조미곤이라는 고정간첩을 이용했습니다. 조미곤은 태종무열왕 때 천산회령을 지낸 인물로 백제의 포로가 되어 자평임자의 부하가 되었다가 신라로 탈출하여 백제의 상황을 김유신에게 소상하게 구했습니다. 김유신은 조미곤을 통해 백제의 최고 관리 자평임자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신라가 백제에게 망하면 나 김유신을 임자가 보호해주고 만약 백제가 망하면 임자의 신변을 김유신이 절대 보호하겠다고 전해라고 했습니다. 삼국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미곤은 항공서로 물러나와 여러 달 동안 처벌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일이 없었다. 그러던 중에 임자가 조미곤을 불러 백제의 많은 정보를 주었습니다. 조미곤은 신라로 돌아와 백제 자평 임자의 말을 김유신에게 전했고 이렇게 백제 최고 책임자 중 한 사람을 포섭한 김유신은 적극적으로 백제 공백의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이전 신라와 백제는 필요에 따라 나쟁 동맹 등 동맹을 맺고 고구려의 침략을 막아냈으나 때로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의 남과 북의 관계였다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김유신이 선지식 원해의 종으로 고구려 전투에 승리했다는 기록은 삼국유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소종방이 김유신에게 보낸 편지 화란 화독을 원효가 해독하여 김유신과 신라군은 고구려의 급습을 피했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김유신과 원효의 관계는 아주 돈독했습니다. 아버지 서리급은 김유신의 아버지 서현장군을 대신해 고구려 남북선 전투에서 대신 전사할 만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원효의 할아버지 임피공은
화랑풍을 줄 시절 김유신의 아버지 서현장계를 각별히 챙겼으니 두 집안은 배를 이어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647년 진덕 여왕 1년 백제군이 무산, 간물, 동자마의 삼성을 공격해올 때 김유신은 원효에게 작전을 상의하자 원효는 비령자를 선봉에 세우게 했고 비령자는 용감히 싸우다 전사했으나 비령자의 임전무태 정신은 기감이 되어 신라군의 일당백오를 이겨냈다는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이후 위기 때마다 김유신은 대중에게 신앙받는 원효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백두대간 원효편에서 더욱 자세히 하기로 하고 백제의 침략으로 대하선이 빼앗기고 고구려 영계소문에게 외문당한 신라는 풍정전쟁과 신세가 되었습니다. 신라는 살아남기 위해서 당나라에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태조가 김춘추의 나당연맹의 조건 중 하나는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점령하고 고구려를 공격할 때 신라가 후방에서 군량내와 보급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는 백제를 멸망시키고 약속에 없던 웅징도독부를 설치하여 백제를 무력 통치했습니다. 상공유사에는 나당연맹을 맺은 소중방이 13만 대군을 이끌고 백강구 지금의 금강 기불포에 도착했을 때 소중방은 자신의 머리 위로 맴도는 새 한 마리를 보고 불길한 일이라 자신이 해를 입을 징조라며 상륙하지 않으라 하였답니다. 김유신은 겨우 이런 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셔야 되겠느냐 하며 칼을 빼들고 새를 겨누자 단번에 새는 땅에 들었다고 합니다. 소중방은 그때서야 의구심을 풀고 군사를 백강에 상륙시켰다는 이야기는 구전에 지내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좀 쑥스러워진 소중방이 신라군이 황새벌 전투에서 악정거투하며 약속 기일보다 하루 늦은 것을 트집잡아 신라 장수 김문영을 처령하려고 하자 김유신은 황산벌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 보지도 못하고 그저 기디 늦었다는 것을 트집잡아 우리에게 죄를 주려 한다면 나는 이따위 모독은 받을 수 없으니 당분간 먼저 싸우고 난 다음에 백제를 공격하겠다며 칼집에 힘을 주고 강력하게 나서자 소중방이 한 발 물러섰다는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나라는 지금은 동맹이지만 백제와 고구려를 멸하고 나면 다음은 신라가 땅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땅과 싸울 계획을 무열왕 김춘추에게 진언하기도 했습니다. 무열왕이 우리를 위해 적을 멸해준 그들을 친다면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겠느냐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김유신은 지금은 동맹이나 혈맹에 있다 해서 그저 무조건 의지하고 따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철저한 현실적 중도의 태도를 견지했던 것입니다. 국가 간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정말 지금에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668년 고구려가 멸하자 당고종은 평양에 안동도부를 설치하고 매소성 연천에 있습니다. 20만 대군을 주둔 시켜 신라를 총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당의 핵심을 알고 문무왕과 잘 훈련된 김유신 부대 3만은 신무기 장창, 쇠뇌 등을 개발해 매소성의 당군 20만 대군을 이 땅에서 쫓아내자 당 장군 서린기는 기불포로 5만의 군사를 지원했으나 김유신에게 대피하고 완전히 한반도에서 손을 떼고 맙니다. 상공유사에는 고구려 멸망 후 소중방이 폭정을 보다 못한 김유신이 소중방을 유인하여 경산도 문경 당교 밑에 사살하여 묻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당교란 소중방이 묻힌 다리를 말합니다. 신당서에는 소중방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김유신은 경주 김씨 진골이 득시한 나라에서 무엇보다도 가야계 김해 김씨 집안의 가풍을 중시해 당과 평양성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온 아들 원술에게 집안을 더럽혀 죄를 물어 목을 매소서 하고 문무왕에게 청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 끝내 아들 원술이 집안으로부터 버림받아 평생 20살도록 했습니다. 고려 현종은 신라의 김유신 최치원 설정을 살는데 개국공에 봉했고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은 인물 10전 총 10건 중 3건을 모두 김유신에 할애할 정도로 김유신을
죽게 세웠습니다. 조선조에서도 무묘를 세워 배양해야 할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추대했습니다. 단체 친서의 주장은 김유신과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고구려의 장수 대종이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해서 고구려의 유지를 받들었으며 신라가 고구려의 영토를 점령한 게 아니라 고구려의 영토는 발해가 차지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시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676년 신라는 매소성과 백강구 전투에서 돌아온 당나라 장수 스런기를 이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고 삼국을 통일했다는 것은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화랑시절 김유신의 청관이라는 기생에 반해 자주 그녀의 집에 드나들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만명부인의 꾸중을 듣고 다시는 그녀의 집으로 출입하지 않게 맹세를 했는데 어느 날 술에 취하여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말 위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말은 늘 주인이 가던 대로 그녀의 집 앞에 가서 멈추었습니다. 청간이 나와서 보고 반가워하고 또 원망스러운 눈물을 흘리자 김유신은 말에서 내려 그 자리에서 단칼에 말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한국을 빛낸 위인 100분의 노래엔 말목자는 김유신 단 7자로 유명합니다. 박창화의 하랑세기 필사본에 의하면 청간녀와 김유신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김군성이라고 합니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청간녀가 김유신을 애답하는 마음을 고려 문인 이공성이 지었다는 청간녀와 김유신의 시 한 수를 20화와 21화 들머리에서 나누어 읊었습니다. 감사합니다.